혹시 최근 들어 변기에 앉아 있을 때 시원한 느낌 없이 자꾸 잔변감이 남아 있지 않으신가요? 변이 예전보다 연필처럼 가늘어지거나 시커먼 먹물처럼 끈적한 변이 나오는데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5분 중 1분이 겪고 있다는 이 증상, 단순히 변비나 치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인 암 발병률 2위, 바로 대장암이 당신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워낙 미미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의 무서움은 알지만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알아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대장암은 절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몇 달 전, 아니 몇 년 전부터 아주 미묘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50대부터 70대까지의 시니어들이 가장 흔하게 겪지만 놓치기 쉬운 대장암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보내는 3가지 비밀스러운 전조 증상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지긋지긋한 화장실 고민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단언컨대 이 3가지 신호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대장암의 90% 이상을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생명과 직결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핵심 비밀은 바로 변의 모양과 색깔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신호인데도 많은 분들이 부끄럽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50, 60대가 되면 변비나 설사를 흔하게 겪기 때문에 변이 조금 달라져도 또 시작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변이 마치 연필처럼 가늘어지거나 혹은 설사처럼 물렁하고 끈적하게 변하는 것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 안에 암덩어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덩어리가 대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좁은 터널을 지나가는 기차처럼 변은 통로의 모양 그대로 가늘게 변형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큰 창자의 왼쪽 부분에 암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제가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초반의 박미숙 씨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쾌변을 자랑하던 분이었는데 석 달 전부터 변이 자꾸 가늘어지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치 않더랍니다. 박 씨는 그저 섬유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채소만 잔뜩 드셨는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큰 창자 벽에 작은 혹이 자라면서 변이 나오는 길을 반쯤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처럼 변의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단순히 식사량 감소나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의 통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간단한 치료로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변의 색깔이 시커먼 먹물처럼 끈적하게 변하는 흑변 역시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장암 덩어리에서 미세하게 피가 새어 나오는데 이 피가 소화기관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 위산과 반응하여 산화되면서 검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에 딱지가 앉으면 검게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간혹 검은 콩이나 오징어 먹물 같은 음식을 드시거나 철분제를 복용했을 때도 흑변을 볼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흑변이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흑변은 특히 위나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 출혈일 수도 있지만 끈적한 형태라면 대장 내 출혈이 느리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김철수 씨는 등산을 좋아해서 늘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셨는데 어느 날부터 힘이 없고 피곤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도 빈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김 씨는 변 색깔에 대해 묻자 요새 변이 좀 시커멓고 끈적하게 나오긴 하는데 내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 속에 숨어 있던 미세한 출혈이 빈혈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직장 쪽, 즉 항문 가까운 곳에 생긴 작은 암덩어리에서 조금씩 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변의 모양이나 색깔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바로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전조 증상은 해결되지 않는 잔변감과 배변 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변을 봤는데도 왠지 모르게 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이걸 흔히 뒤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뒤무직은 특히 항문과 가까운 곳, 즉 직장에 암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암 덩어리가 직장 벽을 자극하면서 마치 변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뇌에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화장실에 가는데도 매번 조금씩밖에 변을 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60대 후반의 이정숙 씨는 몇 달 동안 이 뒤무직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셨는데 제가 자세히 상담해 보니 뒤무직 외에도 변비와 설사를 불규칙하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직장에 생긴 암이 장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 덩어리가 커질수록 변이 나오는 길을 점점 막기 때문에 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숙 씨처럼 직장암은 초기에는 단순 치질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하기 쉬우니 잔변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젊었을 때부터 변비로 고생한 분이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거나 평소 설사를 자주 하던 분이 갑자기 심한 변비로 고통받는 등 배변 습관이 이전과 다르게 급격히 변하는 것 역시 대장암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대장 전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인데 특히 장의 오른쪽과 왼쪽 부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증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왼쪽 큰 창자는 변이 단단해지는 곳이라 암이 생기면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가 심해지는 쪽으로 나타나고요. 오른쪽 큰 창자는 변이 아직 물처럼 묽은 상태라 암이 생겨도 변이 잘 나오지만 대신 암덩어리에서 피가 나서 앞서 말한 빈혈이나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50대 중반의 최영호 씨는 평생 변비라고는 몰랐는데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면서 배가 콕콕 쑤시는 폭통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염이겠거니 하셨지만 이틀에 한 번 보던 변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면서 결국 병원을 찾았고 큰 창자 일부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배변 습관이 평소와 다르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주변 지인분들과도 널리 나누어 주세요. 저희 활력연구소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신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피로와 뜻밖의 복부 통증입니다.
이 신호는 대장암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서 가장 많이 놓치는 전조 증상입니다. 평소에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빈혈 수치가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지속된다면 변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피가 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갑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아주 조금씩 새고 있어도 몇 달 후에는 물통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0대 후반의 남궁옥자 씨는 아무리 푹 쉬어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는데 단순히 갱년기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영양제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빈혈 수치가 정상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오른쪽 큰 창자에 생긴 작은 암덩어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피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혈변은 없었지만 매일 아주 소량씩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어 만성 빈혈과 극심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평소보다 훨씬 더 무기력하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면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이유 없는 복부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급하게 찾아오는 통증이 아니라 마치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 혹은 특정 부위가 뻐근하게 느껴지는 만성적인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의 위치가 매번 바뀌거나 혹은 오른쪽 아랫배처럼 한 곳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면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50대 중반의 김민수 씨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해 그냥 신경성이라고만 듣고 오셨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변비가 심해질 때 유독 오른쪽 아랫배를 움켜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암덩어리가 자라면서 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이 대장의 통로를 완전히 막지는 않았더라도 장벽을 자극하고 주변을 압박하면서 만성적인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 없이 간단한 시술로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대장암의 증상은 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운이 빠지거나 특별한 원인 없는 복부 불편함 역시 대장암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즉 가늘고 시커먼 변, 해결되지 않는 잔변감, 그리고 만성 피로와 복부 불편감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병원을 찾아가세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경험으로 볼 때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에 육박하는 아주 이겨내기 쉬운 병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용종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전장 청소 과정을 힘들어 하시지만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전조 증상을 알게 되셨으니
대장암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2가지 생활관리법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큰 창자는 몰라보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황금 시간대 수분 보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장 건강을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상 직후부터 오전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큰 창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인데 이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와 노폐물 배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제가 진료했던 60대 중반의 오순자 씨는 이 습관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앓던 만성 변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아침에 보충해주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 숙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함께 장 건강에 중요한 유산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장암을 이겨내는 장 속 유익균 맞춤 식습관입니다. 우리 큰 창자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지면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3가지 핵심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 음식은 바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이 대표적이죠. 이 채소들은 대장암 예방 식단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암 물질로 변환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에는 장내 독소를 처리하고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70대 초반의 박영희 씨는 평소 육류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늘 걱정이셨는데 제가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나물처럼 드시는 것을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검사에서 장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소화가 쉽도록 김치나 절임 형태보다는 양배추처럼 가볍게 데치거나 찜 요리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핵심 음식은 흰살 생선과 오메가3입니다. 붉은 육류,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연어, 고등어, 명태 같은 흰살 생선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생선의 풍부한 비타민 D는 대장암 환자의 면역력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60대 중반의 김민철 씨는 고기 대신 매일 저녁 식사에 두부나 계란 또는 고등어 조림을 챙겨 드셨는데 암 치료 중에도 기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피로감을 덜 느끼셨다고 합니다. 생선은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형태로, 두부는 부드러운 무침으로 드시면 소화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 핵심 음식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등 5색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대장암 예방의 핵심인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성분은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익힌 채소는 1컵, 생채소는 2컵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과일은 하루 2번, 야구공 크기만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 식사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고 간식으로 생과일을 챙기는 작은 습관이 대장암을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경고 신호를 절대 잊지 마세요. 가늘고 시커먼 변, 해결되지 않는 잔변감, 그리고 만성 피로와 복부 불편감, 이 3가지 신호에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은 병이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가 알려드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관리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